증권사 리포터들을 보면서 목표 주가가 변경된 종목군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시장의 힌트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브리핑해드리는 종목군들과 산업군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종목군 역시나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투심이 굉장히 약화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최근 증권사에서는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부터 보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안타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그대로 동결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3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앞으로 2025년도에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계약이 무려 5건이나 늘어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은 또 미국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은 다들 염두에 두고 계시죠. 그런데 이 수혜를 셀트리온이 톡톡히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짐펜트라라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이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브랜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에서도 계속되는 마케팅을 통해서 신제품에 관한 매출까지도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동결 양상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제약바이오주로 보르노이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르노이 최근에 신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유방암 치료제에 관해서 임상이 계속 진행 중일 예정인데 병용요법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르노이가 지금 개발 중인 신약이 병용요법까지 함께 하게 된다면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들이 시장에 대두가 된 거죠. 유안타증권에서는 보르노이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동결하기도 했지만 보르노이에 관한 목표가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1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산업에 관한 모멘텀들을 가져갑니다. RBK 투자증권에서는 2025년 글로벌 AI 기업들 간의 협업들이 조금 좋은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인텔과의 협력을 계속 좋은 점으로, 좋은 모멘텀으로 꼽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한글과 컴퓨터에 관해서는 목표 주가에 관해서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폭의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IS 동서도 보겠습니다. LS증권에서 IS 동서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한 사업까지도 확대했던 기업입니다. 일단 개발 사업이 계속돼서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이 계속되는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IS 동서는 이런 건설 업황이 다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인수했었던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관한 매출이 지금 나고 있진 않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동결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 JNTC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에 관해선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관련한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JNTC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매출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강화유리에 관한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강화유리에 관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국에 관한 내수가 부진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들 계속 제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유리기판 사업에 관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요. 목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JNTC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업에 관한 그러한 다각화들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유리기판 신제품이라는 모멘텀들도 함께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크립토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저희가 펼쳐보기 이전에 비트코인이요, 또 한 번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벌써부터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은 소폭 소강된 상태로 98,000달러 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만 달러 선이 눈앞에 있다라는 부분들,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만 달러 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매도벽들이 출현을 하면서 다시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요. 지금은 그래도 98,000달러 선을 유지해주면서요. 시장에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선 코앞에 두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에 관한 자금 유입들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큰 상승폭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이더리움이 간밤에 무려 10%가량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뚜렷한 모멘텀이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보다는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던 폭들이 컸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힘입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알트코인 시즌 장세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 시장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CEO에 관해서 그리고 SEC 의장에 관한 변경 이야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수혜들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톡톡히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61달러 1.8%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비트아이즈뿐만 아니라 이 자산 운용사들이 솔라나에 관한 현물 ETF에 관한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제 SEC가 승인을 하게 된다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나스닥 시장에 현물 ETF가 상장되는 세 번째 코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ETF 상장됐었을 때 최고가를 달성했던 그러한 패턴들이 이 솔라나에도 적용이 된다면 지금 가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리고 분석가들의 이야기들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지도로 흘러가서요. 저희가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도지코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X를 통해서 도지코인에 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도지코인 상승과 밈코인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지코인은요, 트럼프 행정부 당선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 상승 보여줬지만 그래도 24시간 기준으로는 9%가량의 급등 양상을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